안녕하세요. 안개TV 김나원입니다. 6월 12일 교육기관 대상 마이데이터 설명을 실시했는데 들으시는 분들의 이해도가 각각 달라서 오늘은 기초적인 개념에 대해 설명하고자 합니다. 설명할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마이데이터가 왜 나오게 되었는지 살펴보죠.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기존에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로부터 데이터가 쌓이고 이것에 대한 이용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정보 주체 입장에서는 수동적인 입장에서 수집 동의가 이루어졌으며 기관별, 즉 개별 사이트별로 수집하다 보니 데이터 칸막이가 이루어졌죠. 이에 따라 데이터는 누군가는 많이 가지고 있겠지만 새롭게 시작하는 스타트업은 그런 데이터를 확보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이에 정보 주체의 입장에서 본인의 데이터에 대한 권리를 갖고 본인이 원하는 방식으로 관리, 처리하도록 하는 적극적인 권리 보장, 즉 전송 요구권이 보장된다는 취지가 되겠죠. 데이터 생태계 차원에서는 기관 간 데이터의 융합, 유통이 활발하게 됨에 따라 스타트업 기업에도 새로운 비즈니스의 기회가 제공되고 경쟁 활성화가 이루어지는 선순환의 활동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진짜 마이데이터는 정보 주체의 권리를 잘 보장할까요? 어떤 방식으로 보장할까요? 생각할 수 있겠는데 그 권리 방식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마이데이터 전송 요구권 개념을 잠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정의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정보 주체가 본인 데이터에 대한 권리를 갖고 본인이 원하는 방식으로 관리하고 처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권리 요구 사항을 본인 전송 요구와 제3자 전송 요구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본인 전송 요구의 경우 나의 개인정보를 나에게 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고 제3자 전송 요구는 나의 개인정보를 제3자인 정보 수신자에게 주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이때 전송 대상 정보가 나의 모든 개인정보에 대해 전송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대상 정보는 전송을 요구하는 개인정보가 컴퓨터 등 정보 처리 장치로 처리되는 개인정보야만 전자적으로 이동이 가능해서 요구 대상이 됩니다. 서류로만 존재하는 개인정보는 전송 요구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또한 수집한 개인정보이거나 단순 가공한 정보만 전송 요구 대상입니다. 여러 개의 정보를 결합하고 분석 및 가공하여 별도로 생성한 정보는 전송 요구 대상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가목, 나목, 다목에 해당하는 내용만 전송 요구 대상 정보입니다. 따라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개인정보 처리자, 즉 정보 전송자에 해당하시는 교육기관은 먼저 하셔야 할 것이 내가 가진 개인정보 중에서 전송 요구 대상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분석 및 가공하여 생성한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전송 요구 대상이 될 수 있는 정보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도 발급하고 있는 각종 증명서, 즉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같은 것이 될 것입니다. 이미 발급하고 있는데 생성정보라고 거부할 만한 논리는 저는 못 찾을 것 같습니다. 자, 보시는 그림은 마이데이터 운영 체계도입니다. 얼핏 보면 매우 복잡하죠. 하나하나씩 뜯어가면서 살펴보겠습니다. 본인 전송 요구에 대해 보겠습니다. 본인 전송 요구는 정보 주체가 본인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 처리자, 즉 정보 전송자에게 본인의 개인정보를 본인에게 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첫째, 정보 주체는 나의 땡땡땡 정보를 주세요 하겠지요. 둘째, 이 요구를 정보 전송자는 요청한 정보가 제공 대상 정보인지 제공 불가인지 판단하고, 셋째, 제공할 수 있는 정보이면 정보 주체가 요구한 형식 또는 정보 전송자가 정한 포맷과 방식으로 해당 정보를 송부합니다. 제공할 수 없는 정보이면 정보 주체에게 땡땡땡 사유로 전송할 수 없다고 전하겠죠.
대표적으로 학교생활기록부의 경우 해당 학년의 정보는 확정되지 않은 정보로 증명서 발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마이데이터가 된다고 하더라도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증명서라는 표현에서 나왔듯이 본인 전송 요구는 현재도 많은 부분에서 행사되고 있습니다. 교육기관에서는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등이 대표적이죠. 학교에서 제공하거나 위탁받은 특정 사이트를 통해서 지금도 발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이데이터 시행에 따라 전송 요구하는 정보가 증명서에서 요구하는 정보보다 더 많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이제는 제3자 전송 요구를 살펴보겠습니다. 정보 주체는 정보 전송자에게 나의 땡땡땡 정보를 정보 수신자에게 전송해 주세요 라고 요구하면 본인 전송 요구와 마찬가지로 정보 전송자는 대상 정보인지 확인한 후에 정보 수신자에게 전송하게 됩니다. 하지만 정보 주체가 일일이 정보 전송자에게 요구하는 것은 불편할 것이다. 정보 전송자도 일일이 그런 요구를 받으면 불편할 것이다. 왜냐하면 정보 전송자는 전송 요구를 받은 경우 관련 수수료를 하나하나 받아야 하는데 그런 수수료 징구 체계 마련도 어렵고 해서 나온 것이 이 그림입니다. 정보 주체의 관점에서 좀 더 편하게 수요자가 정보 주체로부터 신청을 받아 정보 전송자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정보 주체는 정보를 최종적으로 받는 정보 수신자에게 제3자 전송 요구 대상 정보를 요청하고 정보 수신자가 정보 전송자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의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정보 전송자에게 요구하는 것과 정보 전송자가 정보 수신자에게 대상 정보를 전송할 때 특별한 규약, 즉 프로토콜을 맞추어야 합니다. 정보 전송자가 많이 있다면 그 많은 정보 전송자와 프로토콜을 맞춰야 하는데 그러면 세월이 다 가겠죠? 그래서 이 프로토콜을 표준하고 책임지고 연계, 즉 중개할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바로 표준 API 규격을 만들고 이를 기반으로 운영할 중개 전문 기관입니다. 중개 전문 기관은 정보 주체가 본인의 정보를 정보 전송자에게 받기 위해 정보 수신자를 통해서 요청하게 됩니다. 정보 수신자는 정보 주체에게 전송 요구서를 작성받아 이 정보를 중개 전문 기관에게 전달합니다. 전달받은 중개 전문 기관은 다시 정보 전송자에게 전달하게 됩니다. 정보 전송자는 전송 요구를 받은 후 전송 대상인지 확인 후 대상 정보를 중개 전문 기관을 거쳐 정보 수신자에게 정보 전송을 합니다. 최종적으로 정보 주체의 정보를 받은 정보 수신자는 일반 수신자인 경우 단순 확인 용도로 처리하고 끝! 일반 전문 기관은 해당 정보를 이용한 부가 서비스를 정보 주체에게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여기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정보 주체는 신청을 쉽게 될 것 같은데 거절하거나 철회하려고 할 때 불편하지 않을까? 정보 수신자가 이상한 짓을 하지 않을까? 중개 전문기관이나 정보 전송자는 제대로 요청에 따른 업무를 누락 없이 잘할까? 누구는 전송했다는데 누구는 못 받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 모든 것을 관장하는 개인정보 전송 플랫폼을 만들어 우리 모두를 만족시키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구간 절차에서 중간에 떡하니 개인정보 전송 지원 플랫폼이 들어가는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4번과 5번이 모두 정보 전송인데 5번만 표준화라는 표현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영상을 들으시는 분들은 중개 전문기관과 상관이 없으니 잘 모르셔도 되지만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정보 전송자와 중개 전문기관은 표준화로 정보 전송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이며 중개 전문기관과 정보 수신자 사이에는 반드시 표준화 정보 전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그런지는 좀 더 깊게 들어가야 하는 것이므로 여기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구조에서 나오는 명칭들을 하나하나 살펴볼까요? 전송 요구에는 본인 전송 요구와 제3자 전송 요구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본인에게 전송할 것을 요구하는 권리와 제3자에게 전송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되겠습니다. 정보 전송자, 즉 교육기관 개인정보 처리자가 되겠죠. 정보 전송자는 정보 주체의 요구에 따라 개인정보를 정보 주체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안전하게 제공하는 기관을 말합니다. 정보 수신자는 제3자 전송 요구에 따라 전송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전송받아 개인 맞춤형 서비스 제공 등에 활용하는 기관을 말합니다. 여기서는 일반 수신자와 일반 전문기관이 해당합니다. 특수 전문기관이 있기는 한데 의료 분야 특화나 여러분들은 특수 전문기관은 잊고 계셔도 무방합니다. 정보 수신자 중 일반 수신자는 단순 정보 확인 용도로 정보를 수신하며 대표적인 예는 특정 기업에서 학생이 입사 정보를 받을 때 졸업 증명서를 수기로 떼어서 받지 않고 위변조인지 허위인지 확인할 필요가 없으니 해당 학교에서 직접 받는 것이 그 예시입니다. 학교로부터 직접 받으면 더 확실하겠죠. 평소에도 이와 같은 문제로 질의가 많이 옵니다. 기업에서 졸업장 진위 여부나 졸업 여부를 알려달라는데 어떤 절차로 동의를 받아 처리해야 하는지를 어려워하시더라고요. 마이데이터로 제3자 제공 요청을 받아 제공하게 된다면, 그리고 수신하게 된다면 깔끔하게 처리되겠죠. 제공받은 기업은 확인 용도 이외의 추가적인 용도로 더 사용하지 못하게 법령에서는 단독이 하고 있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것이 일반 수신자의 역할입니다. 정보 수신자 중 일반 전문기관의 경우 받은 정보를 바탕으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이익을 실현합니다. 즉, 일반 전문기관은 제공받은 정보를 단순 확인 용도가 아닌 부가 서비스를 창출하는 방식으로 쓰는 것이죠. 따라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일반 전문기관을 지정 요건에 따라 지정하는 등 매우 엄격하게 관리합니다. 중개전문기관은 앞서 체계도에서 확인하신 바와 같이 제3자 전송 요구 과정에서 정보 전송자와 정보 수신자 사이에서 정보를 전달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서로 다른 기관 간의 정보를 전송하기 위해 전송 구간에는 표준 API라고 해서 서로 약속한 프로토콜로 정보를 주고받게 됩니다. 전 분야 마이데이터 중개 전문기관은 코스콤이라는 회사에서 지정받아 현재 해당 기능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교육 분야는 별도로 중개 전문기관을 둘 것인지 말 것인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고 별도의 중개 전문기관을 둔다면 해당 기관을 통해서 중개가 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코스콤을 통해서 제3자 전송 요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모든 것을 지원하기 위해 개인정보 전송 지원 플랫폼이 개발되고 있으며 이 플랫폼을 바탕으로 전송 이력 확인, 전송 철회 요청 등 정보 주체의 마이데이터 전 이용 과정을 기술적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정리 차원에서 전체 운영 구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 주체는 개인정보 전송 지원 플랫폼을 통해 정보 전송자에게 본인 전송 요구를 할 수 있으며 그림에서는 A와 B가 해당 흐름입니다. 정보 주체는 제3자 전송 요구를 정보 전송자에게 할 수 있겠으나 수요처 중심의 운용 정책 및 절차 편의성 강화를 위해 정보 주체는 정보 수신자에게 제3자 전송을 요구하고 이렇게 요구를 하고 전송 요구를 받은 정보 수신자는 중개 전문기관을 통해 정보 전송자에게 제3자 전송 요구를 하게 됩니다. 제3자 전송 요구를 받은 정보 전송자는 중개 전문기관을 통해 정보 수신자에게 해당 정보를 전송하게 됩니다. 이 모든 절차 역시 개인정보 전송 지원 플랫폼을 거치게 됩니다. 실제 운용하면서 절차나 흐름은 변경될 수 있으나 현재까지 버전은 이와 같습니다. 또한 그림에서 보시면 현재 보건, 의료 분야, 통신 분야, 에너지 분야에 대해 정보 전송자가 이미 정해졌으며 그 내용은 좌측 상단 위에 본래처럼 표시하였습니다. 그럼 교육 분야는 누가 정보 전송자냐라고 궁금하실 것입니다.
다시 그림을 설명드리면 정보 전송자는 일반 전문기관이 될 수도 있고 특수 전문기관이 될 수도 있고 일반 수신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중개 전문기관은 일반 전문기관이나 특수 전문기관이 될 수는 없다라는 사실만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교육 분야 정보 전송자는 누가 되고 어떤 것을 고려해야 하나 생각이 드실 겁니다. 일반적으로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를 가진 모든 기관은 정보 전송자입니다. 다만 시행 초기 특정 규모 이상의 기관을 우선적으로 정보 전송자로 지정했을 뿐입니다. 그럼 누가 정보 전송자냐 생각해 보겠습니다. 정보 전송자는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를 가진 기관은 모두 해당하며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자에 대한 관리 감독 권한이 있는 자를 의미합니다. 이 의미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있는 경우 특정 개인정보에 대한 수탁자는 해당 개인정보의 정보 전송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3조의 6에 따라 교육부는 한국교육개발원의 국가교육통계센터에 개인정보를 위탁하였습니다. 따라서 정보 전송자는 수탁자인 한국교육개발원이 아니라 위탁자인 교육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학교의 학생정보는 누가 개인정보 처리자가 될까요? 학교인가요? 교육청인가요? 교육부인가요? 캐리스인가요? 각각의 권한에 따라 학교가, 교육청이, 교육부가 가진 권한에 따라 접근 가능한 개인정보가 있다면 그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이 개인정보 처리자, 즉 정보 전송자가 될 수 있습니다. 어렵죠? 수탁받은 정보가 아닌 정보만 우리 기관이 처리하는 정보이며 이 정보를 대상으로 정보 전송자가 된다라고 일단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마이데이터 제도 설명은 화면 우측 하단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25년 4월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안내한 전 분야 마이데이터 제도 안내 자료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 넘겨가면서 뭐가 있다 간략하게 눈으로 보실까요? 화면에서는 본인 전송과 제3자 전송을 설명하고 있고요. 전송 요구의 변경 및 철회원, 전송 요구의 거절 및 전송 중단을 설명하고 있고요. 개인정보 관리 전문기관의 구분과 요건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술 수준 및 전문성, 안전성 확보 조치, 재정 능력 등은 확인하여 요건을 만족해야만 지정하도록 합니다. 중개 전문기관은 일반 전문기관과 같이 운영하는 것은 현행 법령에서는 불가능한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완화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있지만 현재는 불가입니다. 일반 수신자 정의와 요건을 말합니다. 일반 수신자의 경우 해당 시설 및 기술 요건을 충족하면 됩니다. 개인정보 관리 전문기관에 대해서는 지정하는 절차가 있지만 일반 수신자는 시설 및 기술 요건을 충족하면 되며 별도의 지정 절차는 없습니다. 그럼 정보 주체가 아무에게 다 줘도 되는 것은 아니겠죠. 지정과 비슷하게 인정할 수 있는 절차가 개인정보 전송 지원 플랫폼에 등재하는 것이 될 것 같습니다. 정보 주체가 플랫폼에서 조회되는 일반 수신자에게만 제3자 전송을 요구할 수 있게 하므로 플랫폼이 일반 수신자의 요건을 갖추는 것을 간접적으로 지정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개 전문기관과 일반 전문기관의 금지 행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침해나 권리를 제한할 위험이 있는 사항에 대해 정의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육기관에서 우려하는 부분은 전송 요구를 하도록 강요하거나 부당하게 유도하는 행위를 가장 우려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적으로 이러한 위험한 행위에 대해 과태료 수준이 너무 낮은 것 같습니다. 징역형의 형사처벌 수준으로 높여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일반 수신자의 행위 의무라는 표현으로 금지 행위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상 마이데이터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나 내용은 교육부 개인정보보호 포털 Q&A에 올려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가맹정보 컨설팅도 현재 상시로 받고 있습니다. 관련 문의는 privacyDID@caris.or.kr로 이메일 문의를 하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안개TV 김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